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과 그다지 인연이 없다, 잘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막후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좀 보도해드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완종 회장을 제일 타겟으로 만든 그 투서의 정체가 뭔지 그 얘기까지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일단 이 도움이란 얘기,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는데 성완종 회장이 그걸 도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성완종 회장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완구 총리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뭔가 협력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예. 그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면 그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천거를 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물론 이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것도 물론 도우미로서 마크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네.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총리로서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완구 당시 대표를 천거했다. 이런 네. 이야기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될 때도 지목을 그렇게 청거를 그렇죠. 했고 또 총리 될 때도 청거를 했고 예, 그런 얘기들이 뿐만이 있군요. 아니라 이 청와대에서 총리 후보자로 낙점을 한 이후에 온갖 루머에 휩싸이면서 낙마 위기에 빠졌었잖아요. 그랬죠. 그럴 때 충청 민심이 위험하다. 충청에서 아주 그냥 거센 여론이 일고 있다. 이렇게 지역 여론을 만들어서 이 총리 후보였던 이완구 총리의 입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그런 예. 배경에는 성완종 회장의 충청 민심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사실 김기춘 실장과 전 실장과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수시로 통화도 하는 관계였다. 이런 거는 좀 정치권에 알려진 얘기긴 한데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완구 의원을, 그러니까 재보선에서 들어온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키우고 또 총리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막후해서 했다. 좋든 싫든 그렇죠. 그런 협력 관계였다라는 설명인데 이 부분, 이 총리 후보로서 흔들거릴 때 성완종 회장이 도왔다. 이 부분을 언급한 내용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충청 포럼에서 나섰답니다.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지도자 협의회 이런 명의로 해서 충남에서 수천 장의 이런 프랜카드를 걸었답니다. 이것이 성완종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답변을 그러면 성완종 전 회장께서 이완구 총리를 인준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충청권에서 프랭카드 한 수천 대가 붙은 것은 자발적인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지. 충청 포럼과 제가 연결됐다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전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진실이 뭔지 좀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일 텐데 허우명 부장. 결국에는 좀 성완종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완구 총리를 여러 방면에서 도왔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치 이완구 총리는 얼굴만 아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정황상 여러 가지 아까 여분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완구 총리와 성 전 회장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고 아까 앞서 언급드렸지만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이 성 전 회장이 기업인이자 정치인이라는 점. 그래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접근성이 매우 쉬웠고 또 동업자 의식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신뢰관계가 서로 간에 형성이 돼서 예. 정말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매무에 오르내릴 수 있을까? 평소에 자기 관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릴 정도로 저는 굉장히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충청권 의원들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뭐가 어디서 터져 나올지 진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네,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추정을 해보면 굉장히 성 전 회장의 그 인연 관계라는 게 충청 포럼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충청권 내에서 그 이른바 정경유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깊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조수진 차장.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과거에는 악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협력 관계를 맺어온 것. 뭐 두 분 다 정치적으로 이해가 맞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두 분이 왜 그렇게 나쁜 관계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19대 국회 들어서기 전에 두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다. 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예. 네, 우선 그 이완구 총리가 충남 도지사를 할 때 바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공모 이때의 일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성완종 회장은 경남기업 회장으로서 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예, 네. 2위로 탈락을 했죠. 예, 의문의 탈락이다 이렇게 경남기업에서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성 회장이 바로 그 충청지사였던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JP와의 관계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가장 불리고 싶어하는 단어 바로 포스트 JP죠. 그만큼의 충청권의 맹주가 되고 싶다. 이런 의혹이 아주 강한 분인데, 예, 이 JP를 상대로 해서 계속 그 이간질을 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 이완구 총리 주변 인사들의 말이 참 많았죠. 예. 그런데 19대 국회 들어와서 두 사람의 관계는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자민련 JP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안면도 사업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은 굉장히 멀었었다. 네, 이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많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악연에서 뭐 어쨌든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19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맺어온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완구 국무총리는 왜 마지막에 내민 성완종 회장의 손을 외면했을까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이완구 총리의 속내 혼자만이 알고 있긴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 모양새를 보자면 본인이 가장 먼저 나서서 이 사정 정국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정 정국에서 가장 먼저 수사 타겟이 된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을 자신이 구명해 줄 수 없다.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타겟이 된 경남기업의 이 소유주를 구명을 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을 테고 그 과정에서 그 인연을 끊어낸 그런 야멸찬 정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과거에 끈끈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좀 매몰찬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성완종 회장이 사실상의 협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리스트, 그렇죠. 리스트를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총리를 상대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금 어떻게 써였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완구 총리 쪽에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아주 격분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성 회장이 근데 막판에 이 두 분한테 집착을 많이 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완 국무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왜 이렇게 집착을 했던 그 건가요? 주변 지인들의 지금 증언들이 속속 쏟아지면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성완종 회장은 결국 자신을 구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 예. 누굴까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한 사람만이 자기를 구명해 줄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자는 또 누굴까?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렇게 예.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두 사람에게 갖은 접근을 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두 사람들은 결국 움직이질 않았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 건데 여성은 저는 뭐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성완종 전 회장이 부탁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지금 김기춘 실장이 사실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난 비서실장을 했고 심지어 지금 지난 2월 검찰 인사에도 김기춘 실장이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그런 지금 검찰에서 지금 사정 전국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 대통령의 그 뭐 의중 이걸 떠나서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냐? 성완종 전 회장이 판단하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주 그걸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라인을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집착을 해서 서청원 의원을 만나서
김기춘 실장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김기춘 실장이 어제 저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의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이 하여튼 좀 관심을 가져달라. 예. 성완종 사건에 네. 내가 아무 거리를 낄 것이 없다 하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몰라도 그런 없는데 협박을 해봐야 협박이 통합니까? 인정으로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김기춘 실장은 협박을 해봐야 통합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사실상 받았다는 얘기를 인정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질문 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 회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수성가의 장학사업이라는 좋은 일을 하던 한 분이 왜 정치인에게 돈을 주며 사업을 했던 건지요. 인간 성완종의 본질이 궁금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청자분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되세요? 지금 네. 그 나머지 패널 분들께서 성완종 회장이 정치인이자 기업가라 그러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기업가적 성격이 훨씬 강하고 그 초등학교를 중퇴한 분으로서 이렇게 경남 기업이나 큰 기업을 운영하려면요. 우리나라에 특히 건설업입니다.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관청과 인허가 문제로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권력층의 유력한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성완종 회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 오면서 어떤 관청의 힘 그리고 권력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완종 회장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고 접근하는데 가장 좋은 무기가 정치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자기가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의의 사도 이 정치권의 커넥션을 밝혀낼 정의의 사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 회장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동일 차장.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요약을 해 주실 게 지금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게 이완구 총리가 경남기업 수사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수사가 시작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초가 있죠? 경남기업에 대한 이 수사가 왜 시작됐느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된 바로는 이 이완구 총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성완종 회장의 지역구 지역에서 어떤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투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투서가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자원외교 뭔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그러면 이걸부터 하자는 식의 얘기가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런 정황이 아주 강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